제가 공수처장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의 그 업무 집행에 적법 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겠습니까? 아, 여러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소식 하나 더 듣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전국 속 가장 용서받지 못할 자로 꼽히는 불법, 위법, 반헌법적으로 대통령의 목을 치려고 했던 오동훈 공수처장, 이자가 지금 말이죠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건 진짜 개소리를 이렇게까지 씹으릴 수 있을까? 이자는 진짜로 죄의식이 하나도 없구나. 본인이 자행한 그 수많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그 어떤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뒤흔드는 그런 몹쓸 짓을 무려 대통령을 대상으로 시전한 주제에, 그리고 본인이 했던 거짓말에 대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는 못할 망정 지금 국회 법사위 보잖아요. 되려 지가 승질을 내고 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국힘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자기는 무조건 법과 원칙대로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위법 행위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와, 보는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열이 받는데 저 질의하는 위원들은 얼마나 더 화가 날까요? 분명 영장 청구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걸 들켰고 또다시 그걸 무마하려 거짓말을 하고 또다시 그걸 들켰는데 이 양반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조차 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보세요. 진짜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모르쇠 얼굴 철판 깔고 배째라식으로 나가겠다라 마음을 먹은 건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오동훈 공수처장인데요. 모두가 다 절차적 위법성, 정당성을 잃었다라 비판을 하고 있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까지 나와버렸는데 자기는 사퇴 생각이 없고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절차 위반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슈바 어쩌다가 이런 놈이 공수처장에 들어앉아 있나 모르겠는데 박준태 의원 발언 영상에 그리고 얼마나 공수처장의 뻔뻔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국조특위 속기록까지 들고 나와서 오동훈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찝어내는 장동혁 의원에게도 적반하장격으로 큰 소리를 치고 지 할 말만 해대는 이 공수처장의 모습 여러분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팽당할 텐데 어차피 너는 버림받을 텐데 민주당으로부터 뭘 위해 지금 이 짓거리까지 하고 있나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속기록을 들이밀어도 부정을 하며 반발을 하는 이 공수처장의 모습을 보면서 쓰레기들과 결탁한 고위공직자는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은 온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지금부터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기만을 시전하는 공수처장 오동훈의 모습 같이 확인해 보시고 이 뻔뻔하고 간악한 사람의 추한 모습 많이 공유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영상 같이 보시죠. 공수처장님, 네. 22대 국회 개원한 이래 제가 공수처장께 꾸준히 고언을 드렸습니다. 국정감사 할 때는 그간 공수처가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사 실적은 너무 저조하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간 존폐가 위험하다, 분발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고요. 12.3 계엄 이후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관여하려 할 때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를 명확하게 따져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처장님께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아가서 우리 법사위에 나오셔가지고요.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게 지금 신생기관이라서 공수처가요. 입법도 미비한 측면이 있고 수사 경험도 좀 부족하고 선례도 판례도 없으니까 더욱 철저하게 법리를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진 겁니다.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불법 체포, 영장 기각 은폐. 공수처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십시오.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적법 절차처럼 보이려고 경찰 1000명 넘게 동원하고요. 55 경비단장 겁박해가지고 딱풀 공문 만들고 경호처 간부들 구속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나는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출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후행적인 조치로 이미 벌어진 논란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런 위법성이 치유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그다음에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법원, 그다음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그 판사님으로부터 관할권이 수사권이 있는 걸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법률신문에 그 공개된 25초기 10 서울 거기까지 서부법원의 듣겠습니다. 결정에 의하면 기존의 이렇게 주장을 되어 지금 있습니다. 공수처 계속 반복하시겠다는 영장에는 건데요. 내란죄뿐만 아니라 제가 공수처장께 직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의 그 업무 집행에 적법 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겠습니까? 지금 구속 취소와 관련하여 지금 구속 취소 결정과 그다음에 적시 항고가 없었다는 것 관련돼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결정문에 의하면 공수처가 그거 내란- 여쭤본 거 아니고요. 이런 답변할 혼란을 기회를 초래한 주세요.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마음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그만 답변하시죠. 변호인 주장만 나와 있지 그 부분에 국회에서 대해서 거짓말로 명시적인 국민 우롱하고 규정이 거짓말 없다라고 답변 되어 있지. 내고 뭐 수사권에 답변 대해서 잘못됐다 문제가 하니까 있다라고 아래 사람들한테 판단한 책임 바가 다 없습니다. 떠넘겼어요.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각기 그 5명의 판사님이 그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저장님 앞으로 전혀 수사 문제가 받으실 텐데 없다라고 수사에 그 성실하게 판단한 임하시기 부분을 다시 바랍니다.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예.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 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PPT 좀 보겠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결정문에는 담아내지 못했던 공수처장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즘에 관할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있지만은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권, 피의자의 소재지 그 다음에 주소지 등에 대한 관할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칙과 예외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은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 라고 하더니 영장 쇼핑이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31조 본문에 의해 관할권이 생기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토지 관할권에만 의합니다. 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었던 것 그리고 12월 30일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서부지법 외에는 관할이 없었습니다라고 갑자기 답변을 바꿔요. 그런데 12월 9일 밤 법사위에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날 법원행정처장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 능력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할에도 계속 문제를 삼았더니 특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 당시에 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그 당시에는 관할권이 없는 것처럼 됐지만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이미 체포영장 청구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됐기 때문에 공범에 대해서 처장님이 해석하는 형사소송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고 공수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할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계속해서 영장 청구하고 체포영장 청구하면서 영장 쇼핑하고 꼼수를 썼으면서 자꾸 아니라고 하면서 위법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되고 있고요. 하나만 형사 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피고인 같은 경우에 구금 장소가 서울 동부지방 관할인 동부구치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체포되었다고 해서 관할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는 말씀이시고 지금 네 지금 수사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관할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저한테 묻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